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돼 가야 할지 모색하는 자유경영원 문교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말도 많았었죠. 우리 한국의 사전투표제도, 이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하는 그 쟁점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사전투표제도가 이제 도입이 된 것은 2013년도인데 전국 단위에서 이것이 최초로 실시가 된 것은 2014년도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이게 실시가 됐었고, 그때 약 11%의 비율이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무려 36.9%, 그래서 전체 선거인 수의 절반을 이 사전투표가 차지하게 그렇게 됐죠. 원래 사전투표라고 하는 것은 선거일 제 날짜에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실시하던 부재자 투표로 출발이 됐습니다. 당연히 부재자 투표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신고를 해가지고 자신이 부재자 투표를 해야 하는 사유를 밝히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제도죠. 원래 제 날짜에 해야 되는데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 익스큐즈라고 하는 절차가 있는 제도인데, 오늘날의 사전투표 제도는 이런 취지에서 벗어나서 그냥 아무 투표소나 이제 가면 되는 그런 제도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정당에 따라서 사전투표 제도가 어느 정당이 유리하고 어느 정당이 불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면서 이것이 일종의 투표를 마치 무슨 정치공학적인 이런 수단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거를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풍조가 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은 사전투표 제도는 이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책임성, 이거를 훼손하는 암적인 제도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주권자를 대하는 태도부터 좀 문제가 있습니다. 편리하게 아무 때나 사전투표 얼른 하고 선거일에는 놀러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독려를 하는데, 이거는 국민을 갖다가 민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책임의식을 갖게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타락을 시키는 그런 행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정해진 날과 정해진 장소에서 신성한 하나의 유권자로서의 표를 행사하는 거, 이것이 균질한 보통 선거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사전투표가 시행이 되면서 무려 앞으로 이제 더 반 이상이 사전투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사태가 이제 생기게 예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회에는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국의 사전투표 제도의 주요 쟁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정투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지난 겨울 내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앞에 이 시민단체들이 이제 자꾸 가가지고 항의 시위도 벌이고 이렇게 이제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논의는 부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그토록 부정투표니 아니니 뭐 이런 말들이 많은 것인지, 그러니까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좀 몇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주제도에서, 민주공화국,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 투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무결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헌법에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얘기는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 얘기는 투표에 의해서 선거가 실시가 되고 그 선거에 의해서 이제 국민의 어떤 대표자들이 선임이 되고, 이 사람들이 임기 동안에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국민이 보기에 성과가 있었다, 그러면 재신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선거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가 되는 이 제도가 민주공화국이죠. 이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이라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촛불 시위에서 이 정권이 교체가 된다라는 이게 아니고, 무결성 있는 완벽한 어떤 선거 제도에 의해서 이 투표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아주 근본 중에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투표의 무결성,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무교성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투표 운영 전반에 있어서 누가 봐도 납득이 되고 이런 그 절차와 각 포인트마다의 어떤 관리,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설계가 되고 사람들이 아무 의혹을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식으로 시행이 되어야만 이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나 이 사전 투표 제도가 오로지 국민의 그 참정권을 제고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편의성, 이것만을 가지고서 이게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 우리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자랑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 사전투표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제도와는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자랑을 할 수 있는 사안인지 나라 망칠 사안인지는 정말 그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 외국에서 정해져 있는 투표소에서 한다 하는 얘기는 거기에 선거인 명부가 비치가 되어 있고 거기서 체크가 되면서 이게 투표를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처럼 불쑥 가면은 그냥 어디서나 할 수 있다. 그 민주주의의 선진국, 민주주의를 발명한 그런 나라에서조차 허가 없이 아무 투표소에서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사전투표는 하지 않는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은 용감하게도 이런 파격적인 그 제도를 선구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그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유권자가 뭐 사전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불쑥 아무 동단위 그 투표소에 들어가서 신분증만 제시하면은 거기서 즉시 투표 용지를 인쇄를 해서 주죠. 이 얘기는 그 사전에 어떤 선거인 명부를 출력을 할 수 있는 그 사전 신고, 나는 어디서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의 그 국민의 주권 행사라고 하는 투표가 우리 그 무슨 코로나 백신 이거를 어느 병원에서 맞을 것인지 사전 예약하는 정도의 그런 관리조차 되지를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은 어떤 특정 투표소에 과연 몇 명의 이 투표자가 도착할지조차도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어떤 특정한 투표소에 몰렸다. 그렇게 되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어떤 투표함이나 이런 것을 갑자기 어떻게 비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 이 선거인 명부가 투표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중앙 컴퓨터에 파일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그 제도, 이거는 본투표 시에 참관인이 선거인 명부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하면서 투표지를 나눠주는 그런 제도만큼의 어떤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중앙 컴퓨터에 파일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은 우리 같은 민초는 선거가 이루어지는 절차 같은 걸 뭘 그렇게 들여다보려고 하느냐. 다 알아서 중앙에서 얼마나 그 정확하게 관리할 텐데 뭘 걱정을 하느냐 하는 식의 일종의 그 전형적인 중앙 관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민주주의를 크게 그 훼손하는 그런 그 발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물류 문제가 있습니다. 물류 문제. 사전투표에 특히 관외 사전투표. 이것이 물류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부재자 투표를 할 때는 전국의 투표소가 시군구 그래서 251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동 단위까지 이렇게 펼쳐지다 보니까 전국에 무려 3,552개의 투표소가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 아무나 들어가서 사전투표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일부는 관외 사전투표. 내가 그 지역에 살지도 않지만 나는 그냥 불쑥 거기가 그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투표지는 모여져 가지고 전국에 또 이제 그 관할 선거구로 이것이 이동이 돼야 되는데 전국에 분포된 이 3,552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접수된 이 관외 투표지가 봉투에 담겨 가지고 전국에 그 251개 관할 선관위로 이게 보내져야 되겠죠. 이 과정에서 보관해야지, 이것을 분류해야죠. 그리고 운송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은 단위로 또 관할 선관위로 배송을 또 해야 되죠. 검수. 이런 모든 그 물류에서 일어나는 택배 물류 이런 데서 일어나는 그 물류 절차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그 동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려 3,552 곱하기 251개 하면 이것이 약 90만 개의 그 동선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동시에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그 관내 이 사전투표지 이거를 보관을 하는 장소라든지 하는 것도 특정하지를 않고 있죠. 뭐 사무실 어디다 보관하는지 하는 건 알아서 해라. 그리고 CCTV로 이것을 감시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런 것도 이제 이 지정을 했을 경우에 이게 도저히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관외 사전투표지에 보관 이 장소에 대한 CCTV 감시라든지 하는 것은 의무화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이것은 이게 이 관리의 어떤 수준이 뭔가 이 표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외 투표지는 훨씬 떨어지는 그런 이런 표준적인 관리가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거는 선거의 편의성을 높인다라고 하면서 이 도입되는 그 관외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훨씬 떨어지는 그런 그 관리밖에 할 수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 그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그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유권자는 자신의 그 투표가 단지 편리한 것만을 이게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택배 물류처럼 이 무슨 짐짝처럼 취급되는 이런 것을 마음 편히 그렇게 바라볼 수만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그 물류 문제예요. 자, 세 번째는 이 사전투표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걸 좀 다 잘 따져보면 이것이 본질적으로 일종의 전자투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투표는 내가 사는 동네 그 선거구, 이거를 영어로는 프레싱트라고 합니다. 프레싱트. 이 선거구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원래는 그 자치의 하나의 그 우리 마을에서 뭐 미국 영화 같은 데도 이제 보면은 거기서 뭐 보안관도 선출하고 이런 그 자치 구역 내에서 유권자가 서로 이렇게 보면은 그 선거구 내에서는 얼굴들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봤던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이것이 모여져 가지고 이제 또 이 전체의 그 유권자의 그 이 결정 이것이 이제 국민 주권을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중앙 컴퓨터만이 관리하는 그 이 통합된 그런 선거인 명부 이거를 각 선거 투표소에서는 관리하지 않는 이런 식의 그 제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투표소라고 하는 이 프레싱트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켰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투표소라고 하는 그 지역자치, 지방자치라고 하는 이 지역자치, 이 현행 투표제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다. 이 편의성은 좋아요. 근데 이제 중앙 컴퓨터에 통합적으로 파일로서 보관되고 있는 그 통합선거인 명부, 이것을 대조하면서 투표지를 투표소에서 인쇄를 해주니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중앙 컴퓨터가 운영하는 이런 방식의 국민주권, 이거는 이 통제의 권리를 중앙에다 맡긴 그런 그 효과가 되는 것이죠. 선거구별로 우리가 주민자치를 하면서 정확하게 통제하는 것을 서로 봐가면서 이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원래의 이 민주제도, 이것이 크게 이게 훼손이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역 투표소에 국민 주권을 상징하는 이 선거인 명부가 비치가 될 수 없는 그런 제도는 이것은 일종의 전자투표지 이 전통적인 투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지 그 편의성만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전자투표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즘 그 휴대폰에 의해서 뭐 이렇게 뭐 설문조사하는 거 이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투표를 해버리면은 더 쉽고 비용도 들지 않게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그 전자투표를 허용을 할까요? 이 중앙 관료들이 얼마나 그걸 잘 정확하게 이걸 짓게 했겠느냐 믿어라 이런 식이 될 텐데 그런 식의 투표제도 같으면은 아무도 신뢰를 하려고 하지 않겠죠. 이런 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현행의 사전투표제도는 거의 거기에 접근한 그런 그 중앙 관료의 어떤 그 통제의 이 본연의 각 투표소에서 관리를 했었던 그런 그 관리를 넘긴 그런 결과를 빚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근본적인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날 IT 시대인데 뭐 투표지 그 수많은 투표지를 갖다가 분류하고 카운트하고 계속이죠.
이런 기기의 도움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당연히 이제 이용을 해야 되죠. 다만 투표 제도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관리 기능, 이거를 유지하면서 그런 기기의 그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 기기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사람의 손을 갖다가 좀 덜 수 있는 그런 그 하나의 도구가 되는 식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깜깜이 투표가 된다라든지 이런 식이 돼가지고는 이거는 원래 이 투표 제도를 손상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중앙 컴퓨터를 관리하는 과정, 이건 그 가정입니다. 어떤 불순 세력이 개입이 돼가지고 해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개입이 돼가지고서 이 파일을 조작을 하는 그런 사태에 이른다라고 하면은 이건 국가적인 재난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런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은 단지 그 음모론이냐 뭐 하면서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힘당의 어떤 그 이준석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조차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민주주의 그 오랜 역사를 거쳐오면서 이것이 건설이 되어 있는 이런 민주제도의 그 하나의 그 사회를 구성하는 덕목, 핵심 덕목이라고 볼 수 있는 신중함의 덕목,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 밖에도 이제 원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게 운영되는 여러 가지 그 운영의 그 예들이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예를 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원래는 투표함이 함체 박스를 사용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사전투표소에 몇 명이나 올지 도대체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함체가 아닌 이 자루 행랑, 이거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겉모습만 이렇게 그 껍데기 이것만 함체로 했다가 나중에 투표가 끝나면 이걸 빼가지고 자루처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투표 용지를 갖다가 택배처럼 이렇게 취급하기 쉽게 하겠다 하는 취지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이건 원래 제도상 이 함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를 지나치게 편의주의식으로 해석을 한 것이 아닌지, 그렇게 이제 의구심이 좀 드는 것이죠. 두 번째, 투표지를 교부를 할 때 거기에 참관인이 도장을 찍게 돼 있는데, 이 도장이 인쇄기에 의해서 빨간 그 도장처럼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이게 자동으로 찍혀져 나옵니다. 짐작컨대 이제 참관인이 거기에 무슨 투표인 명부가 있어가지고 대조를 하면서 도장을 찍는 그런 제도도 아닌데, 그럴 바에는 도장도 그냥 중앙에서 이렇게 찍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만약에 어떤 불순 세력이 있어가지고 부정 투표지를 갖다가 아까 그 복잡한 수많은 물류 그 포인트, 이거에 난입을 해가지고서 이것을 투입을 한다, 이런 식의 어떤 의혹이 생겼을 때 이 도장이 자동으로 인쇄가 되는 그런 용지 같으면 이걸 원천적으로 이걸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당일 투표가 되고 나면은 그 투표함이라든지 이런 그 투입구를 막는 봉인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특수 봉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세간의 그 주장에 의하면은 이 봉인지가, 원래는 봉인지라고 하는 것이 취지가 누가 뜯지 못하게 몰래 이걸 뜯지 못하게 하는 것이 봉인지죠. 근데 현재의 우리 그 투표 제도상의 그 봉인지는 깔끔하게 이것이 제거가 되는 봉인지를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름을 갖다가 뭐 특수 봉인지다 이렇게 붙였다 그러는데, 이거는 도대체 왜 그런지, 왜 그런 식으로 봉인지를 깔끔하게 제거가 되는 그런 봉인지를 쓰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몇 가지만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하나 보자면 뭐 사소해 보이는 것 같지만, 총체적으로 오늘날 그렇게 이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 말이 많은, 신뢰성이 떨어져 있는 이런 거에 그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체제, 이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그 하나의 전통, 이걸 이루고 있는 그 근본 덕목이 신중의 덕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중, 영어로는 이제 프루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사전투표 제도만 하더라도 이번에 대선처럼 이것이 전체 투표의 반을 사전투표가 차지할 것이다, 이거를 예상을 못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는 본투표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할 것이다, 이거를 예상을 하면서도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입법을 한 사람들은 과연 신중했는지,
이거 생각을 해 봐야 할 때가 이제 됐다 하는 것이죠. 이 신중의 덕목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뭐 지혜, 통찰력, 어떤 이성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이제 이거를 구사해 가지고 나의 어떤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시간이라든지 장소 여기에 적절한 맞는 적절한 그런 타당한 그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판단하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 가지고 고위험의 어떤 그 주식에다가 털어 놓는데 이게 쫄딱 망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가족 전체를 갖다가 신중하지 못하게도 위험에 빠뜨린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중의 미덕이 없는 것이죠. 사전투표 제도 이것이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한 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됐을 때 혹자 어떤 사람들은 왜 세상을 그렇게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그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은 음모론자 아니냐. 우리가 이제 그 이웃나라 일본 이 사람들이 이제 품질 관리를 굉장히 잘해요. 이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품질 관리를 잘해가지고 세계 통용어가 되는 말 중에 하나가 포카요케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 품질 관리상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확한 동작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이 공정을 설계에다가 이렇게 잡아놓는 이거를 포카요케라고 그럽니다. 투표 제도를 설계할 때도 혹시 있을 수 있는 이런 그 부정행위 이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것이 그런 그 부정이 섞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을 짜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의 이 투표 관리의 이 수많은 복잡성과 이 관리의 어려움 이거를 그대로 두고 유권자 이 편의성만을 강조를 하면서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불순 세력에 의한 그 민주공화국의 그 운명을 좌우하는 이런 그 문제점을 신중하지 못하게 그런 걸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면은 이건 어떤 그런 이 신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의 운명이 투표제도 하나 잘못해가지고 이것이 망초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신중성을 미덕을 갖는 그런 국정 운영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부재자 투표를 하던 시절에는 이 투표의 무결성 문제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전 투표가 시행이 된 이래 극심한 그 불신이 일고 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꼭 부정 투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사전 투표 제도상 꼭 필요한 단계별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걸 국민이 그냥 믿어라. 이걸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그 국민이 지금 현재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런 그 사태가 이제 돼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이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재검토가 요망이 된다는 것이죠. 끝으로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스스로 이제 누워서 침 뱉기라서 이제 말하고 싶지는 않은 사항이지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은 뭐냐면은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 신뢰도 수준이 세계 선진국 예컨대 OECD 전체 국가들에 비해서 어떤 수준인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해가면서 이거를 사전투표 제도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예컨대 보험 사기라든지 뭐 무고, 위증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이 신뢰 사회냐 하는 문제 이것이 말들이 많죠. 이것이 이제 단숨에 향상 되기는 어려운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교육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되겠죠. 이런 그 한국 사회 이것이 아직까지 신뢰 사회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수준이다 하는 것이 이제 불행한 이 현실인데 이런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봤을 때 신중의 미덕을 갖는 그 국정이라 하는 것은 이런 그 현 상태 이거를 전제로 한 그 사전 투표 제도를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한국은 다른 민주주의의 어떤 선진국 이런 국가에 비해서 오히려 보수적으로 이 사전 투표 제도를 설계를 해야지 아까처럼 뭐 아무데나 불쑥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국밖에 없다 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그 의견입니다. 우리 사회의 그 신뢰성 문제를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이걸 사전투표 제도에다가 말씀을 연관해가지고 드린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키지 않는 그런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것이 투표 제도의 그 무결성이라 하는 것이 이 민주공화국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연관짓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